네, 지금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억 원짜리 아파트가 공짜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 30층. 받으시겠습니까? 한국이라면 당연히 받죠. 사인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갈 겁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이 질문을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괴한 침묵 속에 텅 빈 채로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40층 집까지 물통을 메고 계단을 오르느니 차라리 낡은 2층 단독 아파트가 낫다고 말하는 도시. 오직 2층이라는 이유 단 하나로 집값이 몇 배씩 뛰는 도시. 서울에서 높을수록 부자인 게 상식이라면 평양에선 높을수록 가난합니다. 오늘은 이 뒤집힌 세계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왜 평양에선 높을수록 가난한지, 누가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 번쩍이는 마천루 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부터 짚어야 합니다. 평양 아파트의 역사는 곧 북한 체제의 역사입니다. 1945년 해방 직후 평양은 폐허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남은 건물마저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도시 전체가 잿더미였습니다. 김일성은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도시를 밑바닥부터 직접 짓는 것. 그건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독재 권력의 물리적 선언이었습니다. 소련 기술자들이 들어왔고 동유럽식 블록 아파트가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넓은 대로, 웅장한 광장, 줄맞춘 아파트 단지들. 평양은 김일성의 거대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성심, 성분, 당적에 따라 받는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구역에 배정받느냐가 곧 당신의 계급표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모든 걸 부쉈습니다.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자 아파트 배정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집을 배분할 능력을 잃자 사람들은 스스로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대놓고 음지의 부동산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얼마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북한에서 집은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이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입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사증은 그 집에 거주할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입사증이 지금 은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다 하는 겁니다. 거래는 브로커와 연결합니다. 대부분 당 간부, 보안원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결제는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로만 합니다. 평양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 아파트는 이미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3억에서 4억 원.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주권 하나를 사는데 이 정도의 거금이 듭니다.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와 통일연구원이 수집한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래 구조는 정교합니다. 브로커가 연결하고 인민반장과 보안원에게 뇌물로 이사를 묵인받습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 당 간부에게 또 뇌물을 쓰는 겁니다. 전체 거래가의 30%가 뇌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층수입니다. 서울 시그니엘의 100층 펜트하우스. 그건 승자의 상징입니다. 평양 아파트의 30층 펜트하우스. 그건 사회적 사형 선고입니다. 평양에서 가장 비싼 층은 2층에서 5층 사이, 이른바 로열층입니다. 6층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10층이 넘으면 급락합니다. 30층 이상은 반값 이하, 50층 이상은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안 사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 전력난입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전력을 우선 배분받는 도시입니다. 그런 평양에서조차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됩니다.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립니다. 언제 정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전을 맞으면 몇 시간을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고층 엘리베이터는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엔 어차피 계단을 올라야 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쌀 포대를 들었을 때, 아이를 업었을 때, 무릎이 나빠진 노인이 되었을 때, 수십 층 계단을 오직 두 다리로 매일같이. 평양의 진짜 부자들이 절대 고층에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충격입니다. 고층 거주자를 정말로 괴롭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물입니다. 그리고 난방입니다. 평양의 상하수도 인프라는 수십 년째 낡아 있습니다. 수압이 너무 낮아 고층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30층 이상은 며칠씩 물이 끊기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억대짜리 아파트 베란다에 도르래가 설치됩니다. 밧줄로 물통을 끌어올려 밥을 짓습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내립니다. 수압이 없으면
변기물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선 오물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집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현대식 아파트. 그 거실 한복판에 아궁이가 놓여 있습니다. 중앙 난방이 끊기자 주민들이 직접 거실 벽돌을 쌓아 아궁이를 만든 겁니다. 베란다를 허물어 부엌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외벽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수십 개씩 삐져나옵니다. 겉은 21세기인데 속은 19세기. 고층일수록 바람은 더 강하고 열 손실은 더 큽니다. 80층 꼭대기에서 온 가족이 낡은 무쇠, 난로 하나에 매달려 겨울을 버팁니다. 연탄가스 중독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그리고 집 안엔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식량을 벌기 위해 베란다에서 닭을 키우고 거실에선 돼지를 키웁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0층까지 돼지 사료를 등에 지고 날라야 합니다. 오물 냄새, 짐승 울음소리, 연기 가득한 복도. 이게 북한이 자랑하는 현대식 살림집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지은 걸까요?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본론입니다. 겉에서 보면 정말 번쩍번쩍합니다. 김정은 시대 평양의 건설 속도는 광기에 가까운 수준이 됐습니다. 한 층을 올리는데 단 하루. 이른바 평양 속도입니다. 70층 건물을 몇 달 만에 완공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탈북민들의 증언은 일관됩니다.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었다고. 시멘트 배합도 엉터리지만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면 눈 감아준다고. 결과는 2014년에 나왔습니다. 23층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할 만큼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벽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속이 빈 소리가 나면 그 벽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건설의 뒤에는 돈주가 있습니다. 신흥 자본가들입니다. 돈주들은 당 간부들과 결탁해 자금을 대고 아파트를 선분양받습니다. 사회주의 배정 시스템이 자본주의 투기판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돈주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은 고층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떠넘기고 본인들은 정전 걱정 없는 안가나 로열층에 숨어 삽니다. 지옥을 팔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국가는 이 자본가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가의 돈으로 쇼윈도 도시를 유지하는 기이한 모순이 평양에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아파트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감시입니다. 모든 동에는 인민반이 있습니다. 인민반장은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합니다. 누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수시로 인민반장이 가정방문을 해서 따집니다. 더 무서운 건 연좌 책임입니다. 옆집 잘못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도 처벌받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수백 가구가 살지만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공포가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평양의 아파트는 거대한 모순 덩어리입니다. 높을수록 가치가 없고 화려할수록 물이 나오지 않고 새 것일수록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냉소적인 사실은 이 시스템을 설계한 체제는 여전히 멀쩡하다는 겁니다. 30층 꼭대기에 갇힌 사람은 아래로 내려올 기력도 이웃을 믿을 마음도 없습니다. 체제가 원하는 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치고 의심하고 집을 잃을까 두려워 복종하는 인간. 마천루는 주민을 위해 지은 게 아닙니다. 위성사진에 예쁘게 찍히기 위해 세운 북한판 세트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누군가는 살떨리게 무거운 물통을 메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 계단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사회의 민낯을 추적하는 언더그라운드 평양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